라고 앉았어. 어? 그 네 문제가 싹 다 개형 문제인데 개형을 그렇게 그려놓고도 못 풀면 어떡합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숙제 오답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패스하고요. 오늘은 따로 개별 질문하세요. 숙제는. 자, 오늘은 진도만 나갈 건데 교재를 펴보시면 자, 교재 몇쪽이냐? 127쪽을 보면 오늘 이제 속도가 속도랑 그 다음에 변화율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애초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속도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할 때 미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왜 그랬냐면 잘 봐봐. 그때 기억나? 잘 봐봐.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여기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했어. 맞아 아니야? 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과속 카메라가 있어. 그러면 얘가 속도를 얼마가 넘어가면 과속이다라고 측정을 하는데 속도를 진짜 어떤 식으로 잰다고 했죠?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빠른 속도라는 개념은 그 물리적으로 잴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맞아요? 그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그 설 연휴 전이라서 이게 서울에서 부산이 있고 내려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해서 그걸 토대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평균 속도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매우 짧은 시간을 구하는 방식이 뭐였다? 우리가 배운 극한이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봅시다. 원래 우리가 이런 거야. 원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얘를 x로 미분을 하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도함수인 f'x가 나와요. 맞나요? 참고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우리가 얘를 2'을 붙여요. 이걸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미적분 가면 배우는데 그냥 별게 아니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기존에 그래프를 미분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요 개념을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냐면 자 뭐라고 쓰는 게 편할까? 이렇게 쓰죠. x는 ft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치라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를 점으로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여기서 시작한 점, 원점이 있어. 여기 위에 한 점 P가 시간에 따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이 있다고. 요 식을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요게 도함수라고 해서 뭐야? 요 놈의 변화율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놈의 변화율이 나온단 말이야. 같은 식으로 얘를 t로 미분을 하면 f't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위치의 변화율이거든. 자, 우리가 위치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걸 속도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개념은 위치가 바뀌는 게 빠르다는 얘기야. 달리기 했을 때 속도 빠른 애가 쭉쭉쭉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나아간다고.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의 개념은 위치의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 요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속도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걸 이제 속도가 바뀌는 게 얼마큼 빠르게 바뀌냐, 속도가 얼마큼 천천히 바뀌냐, 이걸 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보면은 이제 왜 옛날에 이제 그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이 제로백이 그런 거잖아. 제로백이 뭐예요, 제로백이? 100km까지 달성할 수 있어. 뭐라고? 0부터 100초까지 100초요? 100초? 그게 속도 가자 100km. 100km 그
100km/h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속도가 100이 될 때까지를 빠르게 간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큰 애를 원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로백 얘기라는 건 가속도가 빨리 급가속할 수 있는 차가 어떤 차냐 이 얘기잖아. 그래서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가 잘 나오는 차를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속도는 영어로 이제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위치식을 몇 번 미분한다? 2번 미분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있다. 여러분 위치라는 게 있고 요걸 미분한 게 속도고 요걸 미분한 게 가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3차 함수, 4차 함수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요 위치 요 그래프가 3차 또는 4차 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F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그럼 그때 속도에 해당하는 게 요거 도함수니까 어떤 애겠어? 도함수식을 직접 구해도 되고 접선에 뭐예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 하겠죠.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가 속도의 부호가 뭘 의미하는 거야? 도함수로 부호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요게 양수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였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간다 해서 운동 방향이랑 엮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봅시다. 요거를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예제 1번을 보시면 수직선 1번에 1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을 줬어. XT식을 줬습니다. 얘가 몇 차 함수로 줬냐면 3차 함수요. T세제곱 마이너스 19T제곱 그 다음 9T제곱 더하기 18T 요렇게 줬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이거 미분해봐야지. 자 도함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식이 뭐라고? 속도식이 됐죠. 자 속도식이 어떻게 나와요?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이라고 나오나요? 뭐? 요거를 그냥 인수분해 하자고? 이거를? 그러니까 봐봐. 요거 근데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자 참고로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T제곱 빼기 9T 더하기 18이니까 이게 T에 T 빼기 3, T 빼기 6이죠. 그럼 우리가 알잖아.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세점에서 만나. 어떤 개형이지? 물결무늬 개형이죠. 그래서 얘가 0과 3과 6을 지나고 물결무늬 형태의 개형을 가진다. 이렇게 생겼어. 맞지? 그리고 요거가 근해공식을 써봐. 근해공식 쓰면 어떻게 돼? 원래 이게 는 0을 풀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6은 0이다 해서 t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원래 그때 비율관계 썼던 것처럼 1대 루트 3 해서 여기서 루트 3만큼 뺀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극대 3 플러스 루트 3에서 극소를 지나는 요런 애가 나온다고. 맞아요? 요런 개형이 나왔어. 근데 이때 여기서 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니까 0보다 큰 범위만 쓰거든요. 0 이상의 범위만 씁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움직였대. 여러분,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보고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해를 하면 돼. 얘가 점이 이렇게 원점 위에 점이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3초가 되면 다시 제자로 돌아왔지. 그리고 극대 지점이 언제야? t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얘가 일단 앞으로 가다가 t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즉 속도가 0이니까 멈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멈춘 거야. 처음에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크니까 속도가 크게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춘 거야. 언제? t가 3-3이 될 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이 있겠지.
이때 y 좌표가 예를 들어 y는 a, 그러니까 이때의 좌표 그 x에 3-루트 3을 집어넣은 값이 알파라고 치면 요 지점의 x 좌표가 알파인 거야. 시간이 이거고. 그래서 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3초가 될 때가 됐을 때 위치가 0이니까 3초 될 때까지는 뒤로 가서 원점이 지난 거야. 근데 이럴 때가 멈춘 게 아니지. 접선의 기울기 0이 아니잖아. 멈춘 게 아니야.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3초일 때 정지한 다음에 더 뒤로 가. 언제까지? 시간이 3 플러스 루트 3초 될 때까지 뒤로 갔다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 0이지. 멈췄다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 앞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다음에 쭉 앞으로 간 거야. 그리고 중간에 위치가 다시 0이 됐다는 건 t가 6초일 때 원점을 지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그러니까 요 움직임을 요렇게 이해할 수 있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뒤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설명하자면 여러분 속도가 0인 지점은 어디예요? 말한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 때? 0인 지점으로 찾으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가는 경우는 앞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때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예요. 그리고 후진 뒤로 갈 때가 언제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뒤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언제예요?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내가 앞으로 가다가 멈춰서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멈춰서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였다 0 찍고 마이너스였다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였다 0 찍고 플러스가 되는 거야. 도함수가 어디였죠 이게? 극대극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대극소가 되는 시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극대는 앞으로 가다가 멈춰서서 뒤로 가는 거고요. 극소는 뒤로 가다가 멈춰서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운동 방향이랑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풀면 끝나. 자, VT는 이거고, 요식이고, AT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6T 빼기 18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출발하고 원점 지나는 게, 너 다시 위치가 연결되니까 3초랑 6초죠. 근데 그 중에 처음으로니까 3초일 때의 뭘 구하라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였다가 3을 대입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답이 0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물어보면 미분한식을 쓰시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한 번 더 미분한식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번도 비슷해요. 2번 봐봐. 자, FT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8T 더하기 뭐 5 뭐 이런 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GT를 줬어요. GT는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T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구하라고 하는 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를 구하래. 그럼 속도가 같아진다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도 필요 없네. 뭘 하면 됩니까? 얘 속도는 얘 미분하면 나오겠지. 얼마예요? 이렇게 됩니다. T제곱 아니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둘이 같아지는 시점에 T를 구하라니까? 얼마야? 방정식 풀면 이건가요? 근데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몇 초야? 2초일 때 속도가 같아져.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하면 되잖아. 그때 점 P의 위치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 있고
G2 2대입하면은 10이라는 위치에 있네. 그러면 두 지점의 거리는 위치 차이는 얼마예요? 빼면 13 나오겠지. 뭐 이딴 문제를 냈다고 이거 뭐 푸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사실은. 야 이거 엎드려 자면 의미 없다. 이거 히터 좀 끄자. 이 무슨 아니 옷을 입어 차라리 이거 이러다 죽어요. 아, 배고파. 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배는 좀 이따 뭐 먹어. 얼마 안 남았잖아. 아, 20분만 죽어버릴 있으면 돼. 거야. 아니 진짜 얘들아 어? 너무 더워 이 집은. 난 이 방은 너무 더워. 왜 이렇게 히터 세게 트는 거야? 정말 거다. 자고 일어나서 이거 너무 건조해서 히터 틀어놓으면 뭐가 좋냐? 잠자기 좋은데 또 깊은 잠을 못 들어요 건조해서. 환경이 이러면 안 돼. 차라리 좀 찬바람 쐬는 게 맞지. 자, 요 얘기 이제 2번에서 똑같이 한번 반영해 볼게요. 2번 봅시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제 2번 볼게요.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운동 방향이 뭘 의미한다고?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의 부호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겠지. 그러니까 뭘 의미한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속도의 부호, 즉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식을 줬어요. 자, 위치식을 뭐라고 줬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9T. 그러면 VT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입니다.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물결무늬 개형인데 요때가 T가 얼마? 마이너스 1. 요때가 T가 3일 때야.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죠? 0초부터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뭐 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였어.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뭐예요? 말한 것처럼 증감이 그래프로 치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극대극소라니까. 그래서 여기라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뀐다를 그냥 극대극소라고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으면 편해져요. 고민할 거 없이 언제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T가 몇 초일 때? 3초일 때가 됩니다. 요때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후진하다가 전진하거든. 운동 방향으로 치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런 거야. 수직선상에 원점에서 점이 출발을 해.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쫄쫄쫄쫄 어떻게 돼? 뒤로 갑니다. 언제까지? T가 3초가 될 때까지 뒤로 간다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극소 지점이 되는 T가 3초일 때입니다. 자, 그럼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가속도는 언제? 얼마야? 얘 한 번 더 미분해야 나올 거 아니야. 자, AT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AT식이 어떻게 됩니까? 6T 빼기 6입니다. 그러면 A 3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자, 한 번 더. 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Q의 위치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FT는 T제곱 빼기 2T, GT는 2T제곱 빼기 12T라고 해요. 자, 근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래.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한 놈이 전진하면 한 놈이 후진하고 한 놈이 후진하면 한 놈이 전진하는 상황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자, 운동 방향이 뭘 의미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를 써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속도의 부호라니까? 자, 여기서 속도식 어떻게 나옵니까? 점 P의 속도식은 2t 빼기 2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점 Q의 속도식은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얘랑 부호가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주로? 둘이 곱해서 음수다. 그렇지, 마이너스다. 그래서 요거를 부호가 다름이라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곱해서 음수인 거 풀면 끝나요. 그래서 2배의 t-1 곱하기 4배의 t-3을 곱한 게 음수다. 날리고 t는 1부터 3까지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는 둘의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운동 방향이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어차피 푸는 법은 우리가 이미 함수,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할 때 3차, 4차 함수 그래프 관련된 거는 앞에서 다 배웠잖아. 그런데 그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속도, 가속도 관련해서 그걸 반영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요거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라고요. 요게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4번까지 할 거야. 4번까지 하고 요 변화율로 못 해오네. 3번, 4번까지만 할 거니까 집중.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 물체를 위로 던졌대요. 여러분 그거 물리할 때 나오는 거거든? 물리 하신 분 있나요 혹시 이거? 위로 뭐 던지는 거, 로켓 이런 거 본 거 하는 거 아직 안 했나? 2학년 때 하나? 난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잘 모르겠거든. 아직까지 안 했어? 했어요. 통합과학에서 했지? 자 봅시다. 지면에서 로켓을 쏴서 뚝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근데 쏠 때 속도를 봤더니만 속도가 40m/s 속도로 위로 쏜 거야. 그럼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중력가 속도가 얼마죠? 9.8인데 10으로 해서 풀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건데, 자, 요 놈의 위치식이 나왔어요. 그 원래는 계산을 이게 중력가 속도 반영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자, 아무튼 x가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40t 빼기 5t의 제곱이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봐봐. 0에서 시작을 하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8초가 될 때까지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요게 지금 xt식이야.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게 2차 함수니까 알잖아. t가 4초일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4초 이후부터 떨어지는 구조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 이 상황에서 물체의 그럼 최고 높이는 언제 발생하는 거야? 4초일 때 발생하겠지.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발생합니다. 나는 이걸 그래프 그려서 설명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 최고 높이일 때가 언제겠어요? 속도가 0 될 때겠지. 근데 아예 XT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은 속도가 0일 때, 극대일 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최고 높이라는 게 애초에 뭐야? 올라가다 내려갈 때잖아. 사실은 극대 지점 찾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t가 4일 때니까 1번의 정답은 x4.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60 빼기 80 해서 80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가 얼마? 80m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 몇 초야? 지금 봐도 알겠지만 8초죠. 맞아, 아니야? 아니 8초잖아. 높이가 0되니까. 이 다음은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가 뭐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로켓이야 뭐 뚫고 들어가게. 자, 그래서 8초라고 보시면 되고, 8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쉽잖아. 어떻게 하면 돼? 속도식이 뭐예요? 한 번 미분해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중력 가속도죠. 답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고요? 고정이죠?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맞지? 그잖아, 얘들아.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 중력 가속도 항상 일정하다고 배웠을 거 아니야, 통합과학에서. 얼마로? 마이너스 9.8로. 그래서 가속도 구하라고 하면 이거고, 속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속도는 8 집어넣어서 얼마?
요게 정답이고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합니다.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실 고전 물리학에서 이 속도나 가속도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분이 도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딸랑 요거 하나 외우면 돼. 요거 하나만. 자,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XT 그래프인지 VT 그래프인지 그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요? X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위치 그래프인데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 보니까 뒤로 갔어요. 뒤로 가다가 C가 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다가 D가 됐을 때 다시 뒤로 다시 돌아.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면서 E에서 다시 원점 왔다가 돌아가서 F로 가고 있어요. 자, 요렇게 움직였대. 그럼 어떻게 움직인 거야?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다시 뒤로 왔다, 또 앞으로 온 거예요. 맞죠?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하나씩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봅시다. 기억. T가 A일 때, T가 C일 때 뭐가 같다? 운동 방향이 반대래. 여러분, 운동 방향을 뭘 보는 거라고요? 도함수의 부호,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자, 시간이 A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음수죠. 뒤로 가고 있다, 후진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C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전진, 후진으로, 후진, 전진으로 운동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반대라는 거 참입니다. 이렇게 오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제가 운동 방향 바꾸기는 뭐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극대극소라고 생각하랬죠. 자, B일 때 극소니까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꾼다를 극대극소라고 아예 외워버리면 아예 바로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여기가 극소거든. 그래서 후진하다 정진, 전진, 운동 방향 바뀐 게 맞다고.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뀐 지점 찾으라는 건 그래프상으로는 극대거나 극소인 지점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T는 D에서 속도가 0이래. 맞아 아니야? 맞지? 속도의 의미는 뭐예요? 도함수가 되겠죠. 맞죠? 도함수가 0이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분계수가 0이라고. 맞잖아. 근데 D에서. 그쵸? 접선의 기울기 0 맞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거 맞습니다. 리을. 시간이 0초부터 F초까지 흘렀어. 원점 몇 번 지나냐? 원점 지나는 건 위치가 0 될 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때 빼고 해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니까 몇 번 지났어? 2번 지났으니까 리을은 틀렸습니다. 요렇게 XT 그래프를 보시고 속도적인 상황이라든지 운동 방향이라든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이런 거 요런 거 물어보는 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속도가 뭐랑 같다? 도함수랑 같다고 이해만 하면 돼.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자, 한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문제 1-1, 2- 이렇게 하나씩 풀어봐. 3-1, 4-1. 각각 한 문제씩 풀어봐. 여유 있으면 더 풀어보고. 엎드려 자면 남는 거 없어요. 풀어봐, 빨리.